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10년 전에 뭔가 신경치료를 한 부위가 염증이 생겨서 신경치료를 했는데 잘 쓰시다가 염증이 재발이 되게 되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도 신경치료를 잘 한다고 하는 곳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또 재발이 되면 이제는 이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염증의 양상 자체가 좀 안 좋은 경우, 치과 의사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또 더 고민이 되죠. 이거를 재치료해도 성공률이 떨어지는데 재치료하는 게 맞나? 비용 들여서 몇 년 못 쓰고 결국에 임플란트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쪽으로 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조금 치료 계획을 좀 따라가는 거를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케이스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0년 전에 신경치료를 받았던 치아인데 뿌리에 염증이 재발이 됐어요. 이미 오실 때부터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뭔가 이쪽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미 지식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치료할 때 당시도 이미 예전에 10년 전에 치료 받을 때도 잘 받았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엑스레이를 딱 보면 10년 전에 신경치료를 받았던 치아인데 스케일링을 하다가 뿔에 염증을 진단했고 뭔가 발치를 해야 되나 그 고민이 있으신 분이신데, 크라운 해놓은 치아를 보면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물론 신경치료의 상태를 갖다가 딱 볼 수는 없지만 나쁘지 않아요. 신경치료 상태가 신경관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근데 이제 이 부위는 조금 뭔가 다른 기구 파절이 있거나 뭔가가 조금 좀 이상해 보이고요. 염증 양상 자체가 물론 잇몸뼈 레벨이 이 정도 레벨이 있지만 이렇게 앞부리 쪽에도 염증이 인발부돼 있고 뒷부리도 인발부돼 있고 치아 사이가 갈라진 이 부위까지 염증이 이렇게 동그랗게 인발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치근 수직 파절이라는 것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치근 수직 파절이라는 것을. 그래서 치아가 이제 수직적으로 금이 가게 되면 치료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뭔가 수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길쭉하게 뼈가 녹아 있으면 치과 의사들은 치근 수직 파절, 치아가 이제 쪼개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발생을 하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내년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살리는 쪽의 치료를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아가 예후가 불량하다, 재치료를 해도 예후가 불량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일단은 신경치료를 하는 중간에 치근 수직 파절이 발견이 되면 바로 임플란트로 가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치료를 들어간 케이스인데, 치료를 들어가니까 이제 뜯어내니까 여기에 파란색 레진으로 되어 있는데 상태가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봤어요. 제거를 해보니까 여기가 지저분하죠. 지저분하니까 저는 지저분하면 할수록 원인이 어떻게 보면 분명한 거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저분한 것들 그리고 신경관도 4개 다 찾고 신경치료를 잘 마무리를 해줬어요. 신경치료 직후에 보면 벌써 이렇게 조금 하얗게 뭔가 뼈가 생기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는 거죠. 근데 뿌리가 녹아있는 염증 양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바로 크라운을 하지 않고 임시치아를 저는 그냥 조금 씌운 상태에서 지켜봐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후가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뼈가 생긴 것 같네요. 환자분은 증상은 다 소실이 되셨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레진 코어하고 치료를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워낙 예후가 불량했기 때문에 좀 발치 가능성이 높았는데, 어쨌든 비포 애프터를 비교를 해보면 환자분은 증상은 없으신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염증 자체가 예전에는 이 부위까지 다 염증이 녹아 있었다고 하면 이 부위는 감사하게도 뼈가 찼네요. 이 부위 뼈 찼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이 부위 뼈가 원래 잘 안 차는데, 근데 뿌리 쪽에는 뭔가 아직은 까맣게 있어 보여서 환자분께는 좀 불안하기는 하다. 그래서 계속 체크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팔로우를 하기로 한 상태고, 이제 만약에 이게 수직 치근 파절이 맞다 그러면 이쪽에 뼈가 안 생겨요. 그리고 염증이 재발이 되고 잇몸이 붓는 게 다시 재발이 될 거고, 그래서 수직 치근 파절은 아닐 것 같고, 팔로우업을 하다가 여기가 뼈가 안 생겨서 혹시라도 환자가 씹을 때 아프다고 하거나 아니면 염증이 점점 커진다고 하면은 이제 치근단 수술을 하는 거죠. 치근단 수술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다른 컨텐츠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안 좋은 케이스에 대해서 본인이 내 치아를 살리는 쪽에 포커싱이 되고, 저희가 경과 관찰을 하든 치료를 하든 그런 내원하시기 조금 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살리는 치료를 하고 좀 경과를 관찰을 해서 살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경과가 좋지 않아서 발치 임플란트로 가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께 처음에 그걸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2, 3개월 뒤에 경과가 좋지 않아서 발치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경과 관찰 중에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예후가 불량한 치아에 있어서 이 정도라고 하면 발치 임플란트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임플란트도 잘 하시면 내 치아처럼 좀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계시거나 아니면 지방에 계시거나 아무튼 경과 관찰을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치과에 올 시간도 없고 일상생활이 너무 바쁜데 치과에 이렇게 매달려서 이 치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염증의 원인은 그 치아이기 때문에 발치를 해버리면 그 염증은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확실한 걸 원하고 내가 이 치아 때문에 스트레스나 시간 투자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발치 임플란트로 가시면 조금 더 깔끔한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어느 방향으로 포커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는 예후가 불량한 치아는 특히 조금 치료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좀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DM 닥터 꼬집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